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연봉이 소리 소문 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위는 바로 환율입니다. 2에서 3년 전 1250원이던 환율이 지금 1400원 중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의 15% 넘게 올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월급에서 매달 4만원씩 1년이면 50만원을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율 10원만 올라도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이 쓰는 돈의 실질 가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지금 환율 1400원 중후반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보다 150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1600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왜 1600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서 그렇다? 달러가 생각보다 강하다? 전부 틀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태평양 건너 미국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내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률 추락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나라의 성장 엔진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 새로운 성장 동력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성장 둔화된 나라에 돈을 넣고 싶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딜레마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5%대로 올렸을 때 한국은 뭘 했습니까? 3%대 중반에서 멈췄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계부채 2천조 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조금만 더 올리면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가구가 속출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손발이 묶인 상황이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그 격차만큼 자금은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 유출입니다. 누가 한국에서 돈을 빼내고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빼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여러분이 매달 미국 주식 얼마씩 사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수조 원씩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셀 코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금리는 마음대로 못 올리고 자금은 빠져나갑니다. 이게 지금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일시적인 파도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 희망마저 제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바로 관세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유럽산 제품에도 2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전 세계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관세 정책은 달러를 미국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추가로 주는 이자를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기간 프리미엄은 쉽게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준 금리는 단기 금리고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 매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내려도 환율이 기대만큼 안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달러를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는 기간 프리미엄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환율 안정?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환율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 하면 활용해야죠. 고환율 시대라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실적을 내는 기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렉트릭은 변압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 흐르게 해주는 핵심 장비죠. 그런데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2030년입니다. 4년 뒤입니다. 맛집 웨이팅이 4년 밀려있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HD현대일렉트릭의 현실입니다. 이걸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 리드타임이 4년이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쟁 구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몇 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협상력이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이 가격입니다 하면 고객은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환율 1,500원이 넘어가고
고환율이 뉴노멀 시대엔 이 기업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을까요? 해외에서 받는 돈은 전부 달러입니다.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환전하면 그 차익이 고스란히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환율 100원만 올라가도 수백억 원이 추가되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 아시죠? 작년에 밀양 제2공장 완공했습니다. 지금 풀가동 중입니다. 공장이 하나 더 생겼으니 라면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약 40%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뭐냐면 쉽게 설명했습니다. 공장 임대료, 전기세, 관리비 이런 고정비는 비슷한데 라면만 더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매출이 40% 늘면 이익은 얼마나 늘까요?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크게 안 변하는데 판매량만 늘어나니까 추가로 버는 돈은 거의 다 영업이익으로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할 것 없이 다 달러나 외화로 받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삼양식품한테는 추가 수익입니다. 생산 한국에서 하니까 원가는 비슷한데 받는 돈은 환율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두 종목 차트 보면 손이 잘 안 나가시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적은 탄탄한데 주가는 아직 저평가된 숨겨진 기회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SL입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기차 시장 어떻습니까? 이 캐즘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고전하고 현대차도 재고 관리 중입니다. 그래 SL도 어려운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SL은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서 잘 팔리는 차가 뭡니까?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걱정돼서 망설이고 그렇다고 순수 내연기관은 환경 규제 부담스럽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SL이 바로 하이브리드 시장의 강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앞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차들을 보면 앞그릴이 반짝반짝 빛나죠? LED 조명이 그릴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라이팅 그릴이라고 부릅니다. SL이 바로 이 라이팅 그릴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그릴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차 한 대의 그릴 부품값이 적게 들어갔다면 지금은 라이팅 그릴로 몇 배 더 들어갑니다. 차는 똑같이 한 대 파는데 SL이 가져가는 매출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걸 ASP 상승이라고 하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차 판매량이 비슷해도 ASP가 오르면 매출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SL은 북미 시장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미에서 받는 돈은 전부 달러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에 ASP는 오르고 환율까지 올라가니 SL 입장에서는 이중 효과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캐즘 우려에 눌려서 아직 저평가 구간입니다.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ODM 회사죠.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보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어려운데 코스맥스도 힘든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코스맥스는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왜 미국 브랜드들이 코스맥스를 찾는지 아십니까? 바로 FDA OTC 인증 때문입니다. OTC가 뭐냐면 오버 더 카운터, 일반 의약품이란 뜻입니다. 미국에서 선크림 팔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크림을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하거든요. 피부를 보호하는 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OTC 인증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FDA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공장 시설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전부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ODM 업체들은 이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스맥스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입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화장품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선크림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싶은데 OTC 인증 없는 업체한테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통관해서 막힙니다. 판매도 못하고 재고만 쌓이죠. 그러니까 비용 조금 더 주더라도 코스맥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입장벽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적 좋은 수혜주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삼양식품은 이미 주가가 올라있고 SL과 코스맥스는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을 뚫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위기가 오면 어떡할까요? 그때도 내 계좌를 지킬 방어수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화재 보험 들어놓으셨죠? 불 안 나면 그 보험료 아깝습니다. 매달 내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험금이 내 전 재산을 살립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평소엔 답답해 보여도 위기가 터졌을 때 내 계좌를 지켜주는 종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엘컴텍입니다. 금 관련주입니다. 금 재련하는 회사죠. 금을 정제해서 순도 높은 금괴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진짜 가치는 실적이 아닙니다. 바로 방어력입니다. 엘컴텍은 역발상 종목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얘는 오릅니다.
환율이 1,600원 뚫리고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금입니다.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벌써부터 금값, 은값 최고치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함께 상승하겠죠? 실제로 과거 사례 보면 명확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피가 폭락하던 그날 엘컴텍은 급등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는데 혼자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수익 내려고 사는 종목이 아닙니다. 내 계좌가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로 보유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만 배치하세요. 평소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종목들은 오르는데 얘만 횡보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터지면 그때 20%가 내 계좌 전체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IT센입니다. 엘컴텍이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테마주는 좀 그래. 실체 있는 기업이 좋아. 그런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IT센은 진짜 금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냐면 금거래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금 사고 팔 때 중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받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거래만 일어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카지노 운영사랑 비슷하죠? 손님이 따든 잃든 카지노는 항상 수익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금을 제일 많이 삽니까? 불안할 때입니다. 경제 위기 오고 환율 급등하고 주식시장 무너지고 이럴 때 금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럼 IT센은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변동성 너무 심해서 무섭던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오르기도 하고 10% 빠지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이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도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주식은 5천만 원 넘게 벌면 22% 세금입니다. 1억 벌면 2,200만 원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1억 벌어도 10억 벌어도 세금 제로입니다. 2026년까지는요. 2027년부터는 과세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수익에도 세금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6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금 없이 수익 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트코인 직접 사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변동성도 크고 보안도 걱정되고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회사를 매수하세요. 우리기술투자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뭡니까?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거래소에 몰려듭니다. 지금 안 사면 늦어. 이러면서 사고 팔고 난리가 납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업비트는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거래만 일어나면 업비트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실적이 좋아지면 업비트 지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 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직접 사서 떨면서 차트 보는 거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 때 자동으로 수익 나는 구조를 가진 회사를 보유하세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좋고 내려가도 거래량만 터지면 이 회사들은 수익이 나온다는 게 핵심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환율이 왜 1,6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왜 금리 내려도 환율이 쉽게 안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과 삼양식품 같은 실적 주도주, SL과 코스맥스 같은 저평가 기회, 그리고 엘컴텍과 IT센 같은 방어자산, 우리기술투자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이제 무엇을 사야 하는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이 종목들 언제 사야 할까요? HD현대일렉트릭 지금 주당 80만 원대입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SL이 최근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 신호일까요? 삼양식품 실적 발표가 분기별로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사야 할까요? 후에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실 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의 본질을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실제로 매수 버튼 누르는 그 순간까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살아 움직이고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딱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3분만 시간 내신다면 주식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힘든 이유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타이밍입니다. 투자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직장인분들이 주식 타이밍 맞춰 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 종가 매수 프로그램인데요.
아시다시피 하루 중 가장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대는 아침 9시부터 11시 오전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인분들이 제일 바쁜 시간대이죠. 근데 신기한 건 아침에 활발한 종목들이 전 날에 티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시간은 여유롭고 수익은 넉넉한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이 시간만 주식에 집중. 남은 시간은 업무 보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키워드란에 환율 적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 금전 요구 없습니다. 수익 안 나면 안 하시면 돼요. 딱 일주일만 지켜만 보셔도 새로운 주식 투자의 길이 열리실 겁니다. 저 또한 투자를 같이 하고 있으니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도 챙겨가 보시고요. 저희 주식인사이트 항상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